촬영장 바깥을 벗어났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돈을 나누어서 이제 엠빵을 하자라는 그런 합의도. 안녕하세요, 정호의 심리학입니다. 머니게임이 끝났어요.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, 관심에 비해서 결론이 조금 아쉽다는 평이 많았죠. 맞아요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냥 개인적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개인적인 참가자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행동했으면 더 게임이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긴 하죠.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망인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와서도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나오면 아예 이렇게 모른 체 하거나 뭐 연락을 안 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다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라든지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 방송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었고 나이대도 사실 다 20대, 30대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장 바깥을 벗어났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돈을 나누어서 이제 엠빵을 하자라는 그런 합의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. 사실 이제 그렇게 나온 건 좀 안타깝긴 하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참가자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룰의 허점을 이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제작자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를 파고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참가자를 막 욕한다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은 더 완성도 있었겠다라는 부분에서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시즌2를 한다면 그 룰이나 기획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쓴다면 완성도 있는 머니게임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게임 자체 완성도보다는 우리처럼 예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어떤 이야기예요? 1화가 공개되고 이제 8화가 끝날 때까지 네.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했거든요. 맞아요. 좀 무서웠어요, 사실. 필요 이상의 비난을 하거나 뭐 개인 인스타그램, 뭐 SNS 계정에 가서 테러에 가까운 악플을 남기거나 과몰입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. 그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편집된 부분만 보잖아요. 전체가 있었을 텐데 편집된 부분만 보면 편집된 부분 안에서 생기는 사고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. 그럼 거기에서는 그 외에 다른 현상들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생각의 사고가 조금은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편집이 됐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. 24시간을 이제 몇 분으로 줄여야 되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나 나름대로는 그거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에 보여지는 부분은 말 한마디, 행동 하나,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충분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그 행동 하나만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맥락이 없이 저희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발진을 해?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다른 참여자분들이 후기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. 나름대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. 각자 나름대로는. 3자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오히려 비난이나 비판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몰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잘못된 비난에 대한 면죄부가 되진 않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환경이 주는 영향력을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진짜 관가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의지가 되게 높잖아요. 근데 그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그 의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런 환경 조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. 해야죠. 특히 중독 쪽은. 환경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머니게임에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폐쇄된 공간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럼 사고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우린 이제 제 3자 입장이고 화면을 바라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과 그런 생각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상황은 되게 편향적, 한정된 시각에서 나타나는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현실적으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 공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입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생각, 사고의 과정, 메커니즘인데 그렇게 비춰봤을 때 내가 그 참가자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그 참여자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. 엄청 추웠다. 근데 화면에서는 그렇게 추워 보이진 않았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
그걸 못 참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죠? 사람들은 널리 알려진 사람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죠. 여기 머니게임에 출연한 참가자들은 사실 연예인이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연예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그 사이에 어떤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유튜브 시대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아직도 스크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연예인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발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러한 뭐 현상을 뭐 도덕적 면허 효과 이렇게 말을 하죠.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게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으면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선한 행동을 했으면 조금 더 지금의 나쁜 행동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만약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었으면은 무능한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죠. 이 효과가 아직 추가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. 확증 편향 같은 심리 효과도 좀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 어떤 거죠?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맞게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수집을 한다거나. 네, 그러면 사실 머니게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. 한번 이 사람 인성이 안 좋은 걸로 찍혀버렸어. 이 사람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. 그런 행동 자체가 사실 완벽하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일종의 생존 기제죠, 이것도. 그런 현상들이 나한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좀 자기 관찰할 필요 있는 거죠. 좋아요. 지금 상황을 보면은 특정 참가자들이 과도한 비난만 받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옹호 댓글이 전혀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뭔가 하나의 여론이 이렇게 대세가 되는 과정을 좀 침묵의 나선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어떤 의견이 대세가 되었을 때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더 줄이게 된다.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소수의 사람들도 어떤 의사표현을 하는데 너무 다수가 말하니까 소수의 의사표현이 사실은 이제 묵인되거나 침묵을 지키는 거죠. 이게 단계가 있다며요. 그 심리학자 노이만이 쓴 저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일단 먼저 화제가 하나 대두가 돼요. 선점하는 그 화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선점되는 거죠.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. 근데 일단 그렇게 한번 그 여론이 선점이 돼버리면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이게 대세인 의견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서 굳이 반대 의견을 함부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. 반면에 그 선점된 의견에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대세라는 거를 확인하고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수의 목소리는 커지고 소수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결국에는 이제 비판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머니게임에서도 분명히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하지만 이미 뭔가 형성된 여론상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 그래도 이러이런 부분은 괜찮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. 그럼 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죠? 되게 역설적으로 누구나 사람이 고립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.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불안이거든요. 이게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맞아요. 꼭 머니게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. 그 머니게임의 참여자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. 머니게임은 사회랑 똑같다. 사회 축소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 나오는 말이지만 예능은 예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저희 정보 심리학에서도 뭔가 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? 저희도 예능 찍나요? 아무튼 재밌었습니다. 네, 저도 머니게임 그래도 재밌게 봤고요.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너무 뿌듯하고요. 저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